서울의 봄날, 한강공원에서 김소예는 가족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계부와 오빠, 여동생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그녀는 오랜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빠, 오빠, 동생아. 나 여자를 좋아해. 정아랑 사귀고 있어. 그 말 한마디로 공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계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먹이 쥐어졌고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예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소예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소예는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해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부가 재혼으로 들어왔고 오빠 민준과 여동생 수민이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소예는 늘 착한 딸, 착한 언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갈등이 쌓여갔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에 대한 끌림을 느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다. 대학에서 만난 이정아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정아는 26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녀는 소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둘은 2년째 비밀 연애 중이었다. 주말에 몰래 만나 카페에서 손을 잡고 밤늦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소예의 가족은 그녀에게 이성애자다운 삶을 기대했다. 계부는 종종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라고 말하곤 했다. 오빠 민주는 28살, 보수적인 은행원으로 가족의 장남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소예의 결혼을 재촉하며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다. 여동생 수미는 22살 대학생, 소예를 가장 의지했다. 이런 가족 속에서 소예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소풍 당일, 소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아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혼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 솔직해져야 해. 정아가 조언했다.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소예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을 모아놓고 고백했다. 후폭풍은 즉시 시작되었다. 계부는 이런 미친 소리 집어치워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민주는 너 미쳤어? 가족 망치려는 거야? 라고 비난했다. 수미는 조용히 울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계부는 소예를 방에 가두다시피 하며 내가 그런 짓을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냐 라고 다그쳤다. 그날 밤 소예는 정아에게 전화했다. 정아야, 나 후회할까봐. 정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소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나랑 함께라면 괜찮아오. 하지만 소예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소예의 문제를 상사에게 알렸다. 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휴가 좀 주세요. 소예는 출근 후 상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소예가 레즈비언이래.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소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계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했다. 민주는 소예의 물건을 정리하며 이런 치욕을 어떻게 감당해? 라고 중얼거렸다. 수민만이 몰래 소예를 안아주었다. 언니, 나 이해할게요. 하지만 수민도 가족의 압력에 흔들렸다. 소예는 정아의 집으로 피신했다. 정아의 작은 원룸은 안전한 피난처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정아가 말했다. 그러나 소예는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 갈등은 소예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이 제일이야 라고 가르쳤다. 소예는 그 가르침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정아는 소예를 지지하며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의무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소예의 선택은 반역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반응은 더 악화되었다.
그는 소혜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동생이 이상한 길로 빠졌어. 도와줘라고 부탁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소혜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미안, 나도 이해 못해라고 말했다. 소혜는 고립감을 느꼈다. 직장에서도 압력이 커졌다. 상사가 개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소혜는 매일 출근길이 고통스러웠다. 정아는 소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고백할 준비를 했다. 정아의 부모는 진보적이었지만 여전히 걱정했다.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다. 정아는 엄마, 소혜가 내 인생이야 라고 대답했다. 이 결정은 정아에게도 부담이었다. 그녀의 프리랜서 작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 중 일부가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라고 거부했다. 소혜와 정아의 관계는 이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단체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상담사가 말했다. 소혜는 조금씩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대치가 끝나지 않았다. 계부가 소혜에게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정아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할게. 소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택할까? 소혜는 계부의 얼터메이텀에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정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정아는 소혜를 안으며 내가 결정해.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소혜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을 잃는다는 건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 정아의 집을 찾아왔다. 너희 둘 다 미쳤어? 소혜를 놓아줘. 민준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정아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준이 발로 막았다. 소혜야, 나와. 가족이 기다려. 소혜는 떨며 나왔다. 오빠, 왜 그래? 민준은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이 대치는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다. 민준의 방문은 소혜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소혜의 어린 시절 추억을 들추며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 소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여전히 상처였다. 민준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너 때문에 수민이도 고통받아.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해. 소혜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정아는 민준을 쫓아내며 가족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반박했다. 민준은 떠나며 지게 끝이 아니야 라고 위협했다. 그 후 소혜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불편해. 한 동료가 말했다. 소혜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스트레스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휴가 가서 정리해라고 제안했다. 소혜는 무급 휴가를 신청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정아와 함께 지냈다. 정아는 소혜를 위해 요리를 하고 산책을 제안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소혜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꿈. 수민이 몰래 연락해왔다. 언니, 아빠가 화나셨어. 하지만 나 언니 편이야. 수민의 말은 소혜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민준은 수민을 감시했다. 언니랑 연락하지 마. 수민은 울며 따랐다. 이 상황은 소혜의 내면 갈등을 키웠다. 내가 이기적인가? 그녀는 자책했다. 정아는 소혜를 상담소로 데려갔다. 상담사는 가족의 반응은 사회적 편견 때문이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조언했다. 소혜는 조금씩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만만치 않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소혜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졌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정아에게 물었다. 정아는 법이 바뀔 거야? 우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답했다. 정아의 낙관은 소혜를 지탱했다.
그러나 정아도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부모가 소혜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고 말했다. 정아는 엄마, 소혜가 내 인생이야 라고 맞섰다. 이 대화 후 정아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민준의 다음 행동은 더 잔인했다. 그는 소혜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해 정아와의 사진을 유출했다. 이게 내 비밀이야.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사진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퍼졌다. 소혜는 패닉에 빠졌다. 오빠, 왜 그래? 전화로 물었다. 민준은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라고 말했다. 이 반역은 소혜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정아는 소혜를 안으며 법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혜는 가족을 고소하는 게 두려웠다. 오빠를 감옥 보낼 수 없어. 이 사건은 소혜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정아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날 버렸지만 새 가족을 찾았어 라고 말했다. 소혜는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집안 상황은 악화되었다. 계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준이 소혜에게 알렸다. 소혜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계부는 내가 왜 왔어? 라고 물었다. 소혜는 아빠, 미안해 라고 울었다. 계부는 한숨을 쉬며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소혜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민준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는 소혜를 설득하려 병원에서 대기했다. 정아랑 헤어져. 그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소혜는 오빠,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화를 내며 떠났다. 수민이 몰래 소혜를 만나 오빠가 언니 물건 다 버렸어 라고 말했다. 소혜는 충격받았다. 어린 시절 사진, 어머니의 유품이 사라졌다. 오빠가 왜? 소혜는 분노했다. 정아는 소혜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각오였다. 그녀는 작업실을 정리하며 우리 해외로 가자라고 제안했다. 소혜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위 갈등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정아는 나도 내 가족이 되고 싶어라고 말했다. 소혜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고난 속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내면의 갈등이 소혜를 짓눌렀다. 계부의 퇴원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소혜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수민의 부탁으로 갔다. 언니, 와줘. 테이블에 앉은 소혜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계부는 내가 왜 왔어? 라고 물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민준은 노려보았다. 수민이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소혜는 용기를 내 다들 제 선택을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민준이 폭발했다. 이게 선택이야? 내가 우리를 배신한 거지. 그는 소혜의 과거를 들추며 대학 때부터 이상했어. 남자친구 하나 없었잖아 라고 비난했다. 소혜는 오빠, 그게 왜 배신이야? 라고 반박했다. 이 대치로 모임은 파탄났다. 계부는 모두 그만해 라고 중재했지만 민준은 떠났다. 소혜는 집을 나서며 울었다. 정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소혜는 가족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정아는 소혜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왜? 추억이 소혜를 위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소혜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지장시라는 이유였다. 소혜는 충격받았다. 이게 사회야? 실직은 소혜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녀는 구직을 시작했지만 이력서에 문제가 따라다녔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고 들었다. 소혜는 절망했다. 정아는 자신의 수입으로 소혜를 지원했다. 나랑 같이 작업해. 정아의 제안에 소혜는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아의 클라이언트도 줄었다. LGBT 관련 소문 때문에 한 클라이언트가 취소했다. 정아는 상관없어. 새로 찾자라고 말했다. 민준의 반역은 계속되었다. 그는 소혜의 지인들에게 동생이 레즈비언이야. 조심해라고 퍼뜨렸다. 소혜의 오랜 친구가 미안, 거리 두자라고 말했다. 고립감이 커졌다. 수민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수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언니 때문에 친구들이 피해 소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왜 그녀는 자해 충동을 느꼈다. 정아가 막았다. 소혜야, 내 탓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야? 상담소에서 소혜는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이 전부였어요. 상담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조언했다. 소혜는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연설자가 말했다. 소혜는 정아와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활동은 소혜에게 목적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계부가 연락했다. 한 번 만나자 소혜는 긴장하며 갔다. 계부는 카페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해라고 말했다. 소혜는 아빠, 사랑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계부는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걱정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진전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알자 화를 냈다. 아빠가 왜 만나? 그는 계부를 설득하려 애썼다. 수미는 민준과 대립했다. 오빠, 언니를 인정해. 민준은 절대 안 돼라고 말했다. 이 가족 내 분열은 깊어졌다. 소혜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였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요. 면접관이 말했다. 소혜는 희망을 느꼈다. 정아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다. 우리 잘 될 거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소혜는 밤에 어머니를 꿈꾸었다. 엄마, 제 선택이 맞아요. 꿈에서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 꿈은 소혜에게 힘을 주었다. 민준의 다음 움직임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정아의 부모를 찾아갔다. 당신 딸이 우리 동생을 망치고 있어요. 정아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정아야, 그만해. 정아는 전마, 왜 믿어? 라고 울었다. 이 간섭은 정아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혜와 함께 대응했다. 민준 씨, 그만하세요. 법적 경고를 보냈다. 민준은 물러섰지만 저기는 남았다. 이 시련 속에서 소혜와 정아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우리 헤어질까? 소혜가 물었다. 정아는 절대 안 돼.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까?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압력이 다시 왔다. 소혜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가족과 화해할까? 아니면 독립할까? 소혜의 새 직장은 그녀에게 새 출발을 주었다. 동료들은 이해적이었다. 내 이야기 들었어. 응원해. 한 동료가 말했다. 소혜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아도 작업이 늘었다. LGBT 테마 디자인 의뢰가 왔어. 이 성공은 둘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수민이 자빠가 언니 생각 많이 해라고 전했다. 소혜는 계부를 다시 만났다. 아빠, 제 삶을 받아주세요. 계부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이 진전은 희망적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는 가족 모임을 주최해 소혜를 끊어내자라고 제안했다. 수민이 반발했다. 오빠, 왜 그래? 언니가 행복해야지. 민주는 가족 명예가 중요해라고 말했다. 이 논쟁은 가족을 분열시켰다. 계부는 중립을 지켰다. 모두 생각해봐. 소혜는 이 소식을 듣고 상처받았다. 오빠가 날 미워하나 봐에 정하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소혜는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을 받았다. 레즈비언은 비정상지라는 메시지. 그녀는 블록했지만 상처는 쌓였다. 정아와 함께 지원 그룹에 갔다. 이런 게 일상이야, 이 그룹 멤버가 말했다. 소혜는 왜 우리만 이렇게? 라고 물었다. 답은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이 깨달음은 소혜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섞였다. 민준의 반역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소혜의 블로그를 신고해 유해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블로그가 일시 정지되었다. 소혜는 분노했다. 오빠, 이게 가족이야. 전화로 따졌다. 민준은 내가 멈춰야 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소혜의 결의를 키웠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스토킹 금지 명령글 신청했다. 민준은 충격받았다. 동생이 날 고소해. 계부가 중재했다. 민준아, 그만해. 이 사건은 가족의 전환점이 되었다. 민준은 반성했다. 내가 너무 과했어. 그는 소혜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이해하려 할게. 소혜는 믿기지 않았다. 오빠, 진심이야. 민준은 시간 줘. 이 화해 시도는 소혜에게 감동이었다. 수미는 기뻐했다.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어. 계부도 모두 용서하자라고 말했다. 정아는 이 변화를 지지했다. 내 가족이 내 편이 돼. 하지만 정아의 가족은 여전히 멀었다. 어머니가 소혜를 만나보자라고 말했다. 정아는 긴장하며 소혜를 데렸다. 안녕하세요. 소혜의 인사에 어머니는 힘들었겠네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어색했지만 긍정적이었다. 천천히 알아가자. 어머니의 말은 희망을 주었다. 소혜의 블로그는 복구되었다. 더 많은 지지자가 모였다. 내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 댓글들이 왔다. 소혜는 활동가로 변신했다. LGBT 세미나에 초대받았다. 내 경험을 공유해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이 성공은 소혜의 내면을 치유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직장에서 한 상사가 개인 생활주의해 라고 말했다. 소혜는 제3이에요 라고 대응했다. 이 용기는 성장의 증거였다. 정아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결혼하자. 정아가 제안했다. 소혜는 법이 허락하면 둘은 약속 반지를 교환했다. 가족과의 화해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민준이 정아를 만났다. 소혜를 행복하게 해줘. 어색한 인사였다. 소혜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오빠.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계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 소혜는 그게 충분해요 라고 말했다. 화해의 여파로 소혜의 삶은 안정되었다. 새 직장에서 승진했다. 내 열정이 인상적이었어. 상사가 말했다. 정아의 사업도 번창했다. 우리 스튜디오 열자. 둘이 함께 계획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정아도 초대받았다. 어서와. 계부의 인사에 정아는 긴장했다.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수미는 언니들, 반가워 라고 환영했다. 이 모임은 불편했지만 시작이었다. 소혜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다. 사랑하기 위해. 정아와의 매일이 증명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반대가 컸다. 소혜는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피켓을 들었다. 이 활동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민준의 변화는 진심이었다. 그는 LGBT 책을 읽었다. 이해가 돼. 소혜에게 말했다. 이 대화는 형제애를 회복했다. 계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수미는 언니들 결혼식 가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 지지는 소예를 감동시켰다. 정아의 가족도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이 둘 다 초대할게 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에서 힘들었지? 라고 물었다. 소예는 네, 하지만 이겨냈어요 라고 답했다. 이 만남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소예는 여전히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을 때마다 주위 눈치를 보았다.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정아에게 물었다. 정아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대답은 현실적이었다. 소예의 블로그는 인기였다. 책 출간 제안이 왔다. 나의 여정시라는 제목.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고백의 순간, 반역, 손실, 그리고 식탁. 이 모든 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최종적으로 소예는 식탁을 얻었다. 가족과 정아가 함께한 저녁. 웃음이 넘쳤다. 이게 행복이야, 소예는 생각했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편견, 내면의 잔재가 남았다. 이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